여러분, 내일은 휴장이고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다면 진한 마무리 해봐야 될 것 같고 5월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큰 그림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뭔가 영한 느낌이신데요? 그래요? 네. 다행이네. 네, 칭찬드렸는데 시장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오늘 수요일이 제가 방송이 조금 많은 날이라서 네. 아침부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꼭 했던 말이 아쉬운 건 저는 요새 이제 시장이 그래도 국장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쉬는 날이 너무 길어요. 5월이. 네. 네. 지금 5월 첫 주는 그냥 다 쉬더라고요. 네. 내일 쉬죠? 금요일 날 거의 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토요일, 일요일, 다음 주 월화수까지 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급이 잠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금요일, 목요일 날 쉬고 금요일 시장이 또 어떨까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오늘이랑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전체적인 막 수급이 어느 괜찮은 섹터 쪽으로 막 몰리고 이거보다는 테마주 위주로 또 흘러가다가 또 많이 급등한 거는 또 차익 실현 세게 네네. 나오고 딱 요 흐름으로 그대로 갈 것 같아서 방향을 지금 잡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제 쉴 거 다 쉬고 이제 다시 장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쪽에서도 그때쯤 되면 관세 이야기가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사인 한 군데 했다라고 네, 얘기를 맞아요. 하잖아요. 뭐 유력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멕시코랑 일본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데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이것도 보여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 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방향성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5월은 좀 이렇게 제한적인 수급 내에서의 움직임이 많이 활발하게 이어진다면 조선 방산 쪽이 좀 이어질 수 있을까도 관전이겠지만 최근에 꾸준히 올라가는 쪽이 있어서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지 싶은 쪽이 있습니다. 내일장에도 오를까 궁금한 쪽 바로 증권주입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 여기 때문에 시장이 쿵 해도 증권주는 끄떡없거든요. 잘 아름케어. 버텨요. 그죠? 그리고 실적도 나온 거 보니까 괜찮아요. 오, 괜찮네. 근데 왜 내가 이거를 미처 몰랐지? 근데 이게 이미 아쉬울 주가는 거네요.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아쉬운 건데 네. 더 갈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지금 올라간 거는 1분기에서 2분기 실적까지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봐요. 근데 더 앞으로 이제 하반기 때 더 좋을 거냐를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하반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증권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오른 이유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결론은 실적이잖아요. 근데 실적을 조금 요즘에 업사이드가 늘어난 거는 첫 번째는 대체거래소라고 생각합니다. 대체거래소가 생기면서 주식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조금 많이 늘어났고요. 처음에 거래소 생길 때보다 지금 종목 수도 점점점 늘어나서 뭐 조만간에 이제 최대치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면 최소 600개인가 800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거든요. 요즘에 그 MTS 하시는 분들 다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소울이라고 써 있고요. KRX, 그다음에 NXT 이렇게 맞아요. 써 있잖아요. 그거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소울은 둘 중에 하나 그냥 증권사가 임의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걸 그냥 대신 사주거나 팔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 자체가 조금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기존보다. 두 번째는 국장의 브로커리지 수익보다 해외 주식 투자의 브로커리지 수익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 M7 정말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요즘에 회복하긴 했지만 네. 근데 우리나라 그 개미들의 힘이 대단한 게 이때 삽니다 또. 굉장히 열심히 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 차이도 평균적으로 증권사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국장 거 대비하면 한 8배 정도 높거든요. 그러면 수익성도 굉장히 좋아지는 구간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정책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이는데 지금 금융 관련주들의 공통적인 게 자사주 소각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기대감까지 간다라고 하면 하반기 때도 뭐 4분기 때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3분기 때까지는 저는 이상은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꾸준히 안전하게 우상향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그치. 그게 내가 모를 때 아쉬운 이미 애들은 가고 있었다라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아쉽긴 한데 그러면은 어떤 종목 위주로 조금 더 모아서 볼 수 있을까? 추가 시세 후보군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 대표님께서 체크해 주신 종목입니다.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는 미래에셋증권.
주가가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빵빵 가고 있고요. 예. 뭐 이제 대표적인 게 뭐 NH도 그렇고 한국투자증권도 최근에 보시면은요 다 신고가 맞아요. 갱신했습니다. 근데 미래에셋은요 신고가를 갱신한 걸 넘어서 신고가가 그 전에 얼마였냐면 딱 10,000원이었거든요. 지금 11,700원입니다. 예, 그게 업사이드를 쫙 더 끌어올렸다라는 거에 저는 한 표를 던집니다. 요즘에 이제 수급 자체가 보면은 가는 애가 더 잘 갑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에셋이 왜 이렇게 수급 자체가 많이 쏠리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MTS가 뭘 것 같습니까? 미래에셋. 네, 영웅문. 네, 미래에셋 제일 많이 써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당연히 이제 거래 수수료가 당연히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금융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은행에 어찌됐건 저희가 저축 같은 경우도 하잖아요. 뭐 적금이나 예금 넣는데 대부분 이제 적금이나 예금을 새로 넣으시는 것보다는 요즘에 차라리 야 증권주 들어가서 배당받자 이것도 굉장히 셉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증권주들은요 고배당주에 들어갔어요. 평균적으로 5에서 6%는 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NH 거 데이터 보니까 주주 환원율까지 포함하면 거의 9% 중반.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로만 따지면 7% 중반 정도 됩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은행에 넣는 것보다 최소 3-4배는 이자는 더 받는다는 거죠. 여러 가지를 그래서 종합을 해봤을 때는 업사이드는 조금 더 열려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미래에셋 증권 쪽 아무래도 그 이유가 명확한 쪽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시세가 나왔었던 거고 추가적으로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저희가 살펴봤기 때문에요. 여러분 체크해 보시고 흐름 저희도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동시호가 구간이지요. 지금 예상 체결가 보고 계실 텐데요. 현재 구간에서의 움직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코스피 코스닥 예상 지수입니다. 안타깝게도 휴장 앞두고 현재 마이너스권 기록을 하고 있네요. 코스피 예상지수는 0.25% 그리고 코스닥 예상지수는 1.4% 하락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메이저 수급 주체가 사실 보이지는 않다라는 점에서 지수도 하방 쪽 견디고 있는 것으로 체크가 됩니다. 이 속에서 저희 섹터별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 다 확인하셨겠지만 순이익 쪽에서 미스가 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간에 올렸었던 쪽에 있어서 좀 버티다가 그때 한번 하방 변동이 좀 일어났고요. 결과적으로 현재 구간에서도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예상 체결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LRG 넥스원과 같은 쪽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오후장에 실적 발표 이후에 기관의 수급이 조금 거대하게 집계가 되는 점도 있었거든요. 지금 위아래 꼬리 달고 있는 상황 속에서 1.48% 내린 79만 7천 원에서 현재 예상 체결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움직임을 어떻게 가져가게 될지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방산주 살펴봤고요. 오늘 조선주도 좀 쉬어갔다라는 점까지 추가 움직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 속에서 잘 가고 있는 쪽 한번 살펴볼게요. 방금 전에 길건우 대표님과 함께 미래에셋 증권에 대해서 추가 시세 후보 종목으로서 거론이 됐던 종목 얘기 나눴는데요. 8.92% 상승하면서 지금 마감 예상 체결 나타나고 있습니다. 11,850원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키움증권까지 플러스권 일제히 지키면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증권주가 이제 막 거론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미 주가는 이전부터 꾸준히 올라왔었거든요. 추가적으로도 계속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시겠지만 미래에셋 증권 필두로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코멘트 방금 전에 들으셨기 때문에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엔터 쪽도 오늘 강했습니다. 하이브가 어제 실적이 나왔었는데 영업이익 쪽에서는 그렇게 사실상 만족시키지는 못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을 만들었죠. 오늘 현재 구간 5.53% 플러스권 지키면서 지금 마감 대기 중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SM이라든지 큐브엔터, 디어유까지 JYP 엔터도 보이네요. 전반적으로 큰 종목 모두 일제히 시세가 꾸준하고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는 한알령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오늘 종가 끝까지 한번 기초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이 확실히 모였었던 쪽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나트륨 배터리에 모여져 있는 것이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실적 발표 나왔고 이제 좀 저점의 터널을 지나는 건가 싶지만 이런 본주 쪽이 움직이다라기보다는 이쪽에 있어서 이슈가 확실한 쪽에 있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애경케미칼은 오늘까지 거래량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오름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VI까지 발동이 걸렸던 애경케미칼 현재 구간 12.24% 플러스권에서 마감 대기 중이니까요. 끝까지 추세를 이어가는지도 보셔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끌고 가는 종목들까지 나인테크와 WCP가 현재 상승불 켜고 있네요.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사실상 시가총액 상단 종목에서의 움직임 보시면 삼성전자가 세부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금 현재 55,700원 선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 거의 전반적으로 1위에서 5위까지는 다 하락 마감 대기 중입니다. 코스닥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HLB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 마감하니까요. 지수와 연동된 아무래도 지수 캐리 종목들이 시총 상단이 많다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불이 켜져 있다는 점까지 확인이 되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개별 종목이라든지 이슈가 확실한 쪽에 있어서의 탄력도가 더 컸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이제 30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상 체결가 코스피 종합지수 보시는 대로 2,560 그리고 코스닥은 717선에서 마감 대기 중이고요. 메이저 수급 주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사실상 외국인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2,891억 원 넘게 매도 우위, 기관도 함께 동반 매도세 나타납니다. 오늘장 그리고 4월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어느덧 4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조금 전에 국내 증시 문 닫았는데요. 일단은 퐁당퐁당 연휴가 또 있기도 하고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고용보고서 발표 등의 여러 가지 일정을 앞둔 가운데 관망세가 다소 짙어졌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이 메이저 주체들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좀 재미없는 시장이기도 했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0.5%가량, 4%가량 하락하면서 2,554선쯤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1%가 넘게 좀 더 낙폭이 깊었습니다. 717선 부근에서 문 닫았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메이저 주체들이 모두 다 오늘은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선물 쪽에서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2천억 원 넘게 담았거든요. 하지만 거래소 쪽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2,800억 원 넘게 팔았고요. 기관들도 2천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그간 기관들은 거래소 쪽에서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수세를 이어갔는데 오늘은 일단 매도로 좀 전환이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보시더라도 메이저 주체들은 모두 다 팔자세를 나타내면서 개인만이 오롯이 이끌어가는 시장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와 수급 상황 체크해드렸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또 부각되는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쪽에서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IT 투톱이 좀 갈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되긴 했지만 SK 하이닉스 쪽에 낙폭이 좀 컸죠. 2% 가까이 내리면서 끝났고요. 한미반도체도 1% 이상 내렸고 HPSP나 DB하이텍, 이수페타시스 모두 다 파란불 띈 가운데 리노공업만 소폭의 상승불을 켜면서 마감됐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모두 다 크게 쉬어갔습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 매물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흑자 전환을 한 거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향후의 전망에 대한 업황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요. 설비 투자의 규모를 줄이겠다 이러한 것들도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7%가 넘게 급락하면서 끝났습니다. 삼성 SDI도 4% 넘게 내렸고요. SK 이노베이션 같이 일단 셀 3사들이 모두 다 실적이 나왔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쉬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실적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에코프로 쪽도 양극재 판매가 증가하면서 그래도 흑자 전환을 하는 영업이익 쪽에서 실적을 나타냈는데 오늘 일단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소폭 하락하면서 끝났고요. LNF도 4%가 넘게 밀리면서 마감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CATL에 이어서 이번에 테슬라 쪽에서도 배터리
배터리 관련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조일 알미늄이나 애경 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오후에 한 번 더 들썩거렸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이 어제는 다 같이 올라갔지만 오늘은 또 한 번 쉬어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권에서 끝났고요. 알테오젠도 3%가량 밀렸고 셀트리온도 2% 가까이 내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미약품이 9% 가까이 올라갔고요. 오늘도 시장에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 기아가 좀 내려갔고요. 이어서 금융 쪽에서 오늘 증권주가 상당히 강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드리겠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나오는 가운데 관련한 엔터나 게임주, 웹툰주들이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량 상위 쪽에서는 오늘 1위 삼성전자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애경케미칼과 이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 급등하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이외에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정치 인맥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IT 투톱이 1, 2위 나란히 기록하고 있고요. 한화그룹주들이 여전히 또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방산주들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가량 밀리면서 끝났는데 분기 기준으로는 그래도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한화 오션 어제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 오늘 다행히 보합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3% 가까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거래대금 상위 쪽에 이름 올리고 있고 하이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터 쪽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는 가운데 오늘도 5%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크 최근에 이 신규 상장주로서 주목받고 있는데 오늘도 9%가 넘게 올라가면서 끝났고요. 오늘 앞서 얘기 드린 대로 미스터블루 같은 웹툰 관련주들 핑거스토리까지 함께 강한 흐름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쪽 보시면요. 미스터블루도 눈에 띄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3%가량 하락하면서 끝났고 인벤티지랩 앞서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 관련주들 오늘도 시세가 이어지는 하루였습니다. 전반적으로 4월 30일 수요일장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고요. 이번 한 달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4월 끝났네요. 이제 우리의 시선은 5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길건우 대표님께 여쭤보니까 5월도 오늘 같을 수 있다. 워낙 휴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인 움직임에 좀 더 시장이 집중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고민되네요. 그렇다면 어떤 섹터 챙겨 주셨는지 공략 섹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콘텐츠? 오늘 조금 사인을 주지 않았나. 어떤 사인이요? 네, 오늘 그 앞에서 거래량 얘기했고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정책, 테마 관련주 제외하고 올라간 건 저는 K 컨텐츠 관련 종목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신호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봐요. 앞에서도 이제 앵커님도 얘기하셨지만 한한령 해제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됐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기대감들은 조금 이제 현실화 돼가고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이제 수혜를 보는 게 대표적인 게 뭐 엔터랑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넷플릭스가 항상 이 실적 발표하다 보면은 정말 잘 가잖아요. 야, 이렇게까지 잘 가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잘 가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유일하게 이제 공략을 못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열린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중국이랑 개인적으로 계약하는 회사들이 정말 많아질 겁니다. 근데 제가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 스튜디오 드래곤 네.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이제 우리 뭐 무슨 일 해? 이러고 쫙 나오잖아요. 여기 딱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4,127개의 에피소드에 달하는 글로벌 프리미엄 IP 266편을 가지고 있다며. 266편.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 파는 건 사실은 어렵고요. 저희가 항상 얘기할 때 구작 매출이 매출로 잡히면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구작이라고 해서 굉장히 오래된 거를 갑자기 오픈됐을 때 막 팔리지는 않는데요. 평균적으로 3년 이내 작품들이 많이 팔린답니다. 근데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 보니까 최근 3년간 작품이 82편입니다. 근데 구작 평균 편당 가격이 5억 정도 한대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매출이 400억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텐트폴이라고 해서 조금 이제 돈 많이 들어간 컨텐츠들. 근데 이게 분기별로 하나씩은 계속 방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동시 방영까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한다라고 하면
이거 매출도 거의 400억 잡힙니다. 그러면 기존 대비해서 매출이 한 800억이 최소 는다라고 봤을 때 영업이익은 또 이게 구작에서는 사실은 다 남는 장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거의 한 3, 400억 늘어날 것 같아요. 최소.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에 했던 밸류랑 나중에 밸류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콘텐츠 관련주들은 당분간은 조금 잘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어느 정도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콘텐츠 내에서도 스튜디오 드래곤 위주로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차트 혹시 띄워주시면 이런 차트가 가장 지금 들어가도 돼? 고민되는 차트인 거 V자 반등. 가능한가요? 네, 지금 네. 이제 여기에서 뚫냐 못 예, 맞아요. 뚫냐잖아요. 예. 근데 아마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만 있었더라고 하면 사실 이 구간을 뚫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네, 여기가 저항선이 돼서 치고 다시 내려왔을 거예요. 네. 근데 앞에서 앵커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거의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예. 않으셨습니까? 네, 그냥 콘서트도 어찌됐건 예정이 된 거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을 뚫을 수 있는 저는 재료가 나왔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전 전고점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데 직전 전고점이랑 이전에 이게 언제냐면 재작년 23년도 11월이거든요. 그때가 56,000원 정도 돼요. 네. 구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쉽게 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한 6만 원대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꼭 스튜디오 드래곤뿐만 아니라 뭐 CJ ENM이나 뭐 많은 IP들을 보유하고 있는 컨텐츠 관련 주들은 사실은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은 다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저는 그래도 인기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탑픽인 거지 다른 애들은 별로 아니다. 요건 아닙니다. 아, 네. 네. 대표님, 짧게 IP 얘기하면 엔터도 거론할 수 있고 게임도 거론할 수 네. 있고 정말 거론할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엔터, 웹툰, 네. 콘텐츠, 뭐 게임 그 중에서 탑픽 섹터가 순위 좀 있어요? 만들어 볼까요? 오, 좋아요. 순위. 저는 1번은 컨텐츠, 오, 2번이 엔터, 엔터, 그다음에 3번이 웹툰. 웹툰. 네. 왜 그러냐면 실적이 제일 안 나오는 순으로 나열했습니다. 왜냐면 웹툰은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세제 혜택 예. 나중에 주겠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엔터 쪽은 아니 웹툰 쪽은 실적이 그렇게 좋은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컨텐츠와 엔터 쪽으로 조금 좁히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컨텐츠 엔터, 한한령 기반한 기대감 듬뿍 받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섹터도 우선순위 정해주셨습니다. 길건우 대표님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내일은 휴장이죠. 금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